세계 최고의 팀으로 등극한 파리 생제르맹. 파리의 전반기의 주전은 확실히 이강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후반기 흡입차가 온 이후 완전히 벤치로 밀려났고 프랑스 신성두의 맹활약에 이강인은 벤치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추락한 이강인의 체면이 말이 아닌데요. 최근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적설이 들끓고 있는 이강인입니다. 결국 체면이 나락까지 떨어진 이강인. 이것으로 굴욕적인 체면 회복할까? 극적 반전의 서막인가?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풋볼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이 전 세계 2001년생 선수 중 프로 경험이 가장 많은 선수 중 한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 산하 국제스포츠연구센터 CIES는 16일 2001년생 이후 선수 중 프로 경기 출전 경험이 많은 선수들을 조사해 발표했는데요. 이강인은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2001년생 선수 중 프로 경기 경험이 6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강인은 16.8세의 나이로 자신의 프로 데뷔전을 치렀고 그동안 286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이강인은 매년 평균 39.1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1년생 선수 중에선 레알 마드리드의 호드리구의 프로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드리구는 379번의 공식 경기에 출전했고 해마다 평균 50.9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1년생 선수 중에선 호드리구에 이어 레알 소시에다드 쿠보의 프로 경험이 두 번째로 많았고 나이트, 사카, 알베르토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2019년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대회 득점왕 홀란드를 제치고 골든볼을 수상하며 전 세계 최고 유망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벨기에 신성 케털라러는 이강인에 이어 전 세계 2001년생 선수 중 프로 경기 경험이 7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 동료 크바라츠헬리아가 전 세계 2001년생 중에선 8번째로 프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2년생 선수 중에선 레알 마드리드의 카마빙가의 프로 경기 경험이 가장 많았고 리버풀의 흐라벤베르흐가 뒤를 이었습니다. 2003년생 중에선 레알 마드리드의 벨링엄과 바이에른 뮌헨의 무시알라가 프로 경기 경험에서 나란히 1위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강인의 파리 생활이 종착역에 다다랐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거머쥔 파리 생제르맹이 선수단을 개편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확실한 2명의 방출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최고의 공신력을 인정받는 프랑스 레퀴프는 PSG가 이강인 곤살로 하무스의 올여름 이적을 허용했다. 두 선수 모두 이번 시즌 출전 시간 적었다. 이강인은 공식 45경기에 출전했으나 선발이 제한적이었다. 특히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4경기에 선발로 나섰다. 16강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선발 출전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강인이 유럽클럽 랭킹 4위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현재 소속팀 수준에 만족하지 않을 정도로 한층 성장할 수 있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스페인 일간지 디아리오 아스는 1월 31일 프랑스 PSG는 네이마르와 리오넬 메시를 떠나보낸 대신 이강인한테 2200만 유로 약 318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강인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열망한다며 보도했습니다. 스페인 4대 스포츠 신문 중 하나인 디아리오 아스는 당장은 아닐지라도 때가 되면 더 나은 팀에 합류할 만큼 발전할 것이라 짐작하는 관계자가 있다며 소개했는데요. 현재 유럽축구연맹 클럽 랭킹 1에서 3위는 맨체스터 시티, 바이에른 뮌헨,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디아리오 아스는 이강인이 PSG를 전성기 마지막 팀으로 여기고 계속 남을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은 도박이다. 킬리안 음바페가 2024년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떠난다면 또 다른 거대한 축구 선수가 필요한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강인은 2011년 발렌시아 유소년팀 입단을 시작으로 2021에서 2023년 마요르카까지 10에서 22살을 유럽축구연맹 리그랭킹 1에서 2위 스페인에서 보냈습니다. 지난 시즌 마요르카에서는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 4번째로 많은 드리블 성공을 기록했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시즌 스페인 1부 리그에서 돌파 성공 횟수 2위, 드리블 유효 비율 5위였으며 현재 프랑스 리그에서는 경기당 승점 획득 2위, 90분당 도움 기대값 7위인 상황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여름 이적 시장에 대한 큰 힌트가 등장했습니다. 맨유 유스 출신 공격수 알레한드로 가르나초가 입주한 지 1년 여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고급 주택을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다는 것인데요. 영국 대중지 더선이 현지 시간 온라인판 기사로 공개한 독점 정보에 따르면 가르나초는
영국 그레이터 맨체스터의 보든 지역에 있는 침실 7개짜리 대저택을 385만 파운드 약 72억 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해당 매물이 시장에 나온 것은 지난 3월 28일로 알려졌다. 가르나초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파트너 에바, 1살 된 아들 엔소와 함께 해당 저택으로 이사했다. 매입 당시 가격은 380만 4천 파운드. 1년도 채 되지 않아 매각한 이유는 차익을 위해서가 아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더서는 가르나초가 자신의 저택을 매각하려는 이유가 올여름 맨유를 떠나기 위한 준비로 여겨진다고 추측했습니다. 실제로 가르나초는 후배 아모린 감독이 올 시즌 중도 부임한 이후 꾸준히 이적설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에릭 텐하흐 전임 감독 체제에서 중용됐으나 아모린 감독 부임과 함께 입지가 흔들렸는데요. 최근 다시 주요 경기에 출전하고 있으나 지난 1월 이적 시장 기간에 첼시, 나폴리 등과 이적 협의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맨유는 지난 수년간 누적된 적자로 인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기도 합니다. 맨유는 아모린 감독이 원하는 유형의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기존 선수 매각을 추진 중이며 현재 에스턴 빌라로 임대된 마커스 레시포드를 비롯해 자체 유소년 팀 출신 선수들의 매각이 장부상 순이익으로 처리되어 재정 건전성 규정 충족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레시포드와 달리 가르나초는 그동안 맨유의 미래 자원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아모린 감독은 기복을 보이는 가르나초를 정리하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맨유는 최근 2선 공격수 영입에 대한민국 대표 미드필더 이강인과 연결됐는데요. 지난달 이강인의 에이전트 하비에르 가리도가 맨유 구단을 방문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스페인 매체 렐레보의 마테오 모레토 기자는 이 방문이 가리도가 대리하는 선수의 이적과 관련이 있는 업무상 출장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맨유는 5년 후 새로운 홈경기장 건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재건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짐 레클리프 구단주는 이 과정에서 아모린 감독을 적극 지원하고 여름 이적 시장에 선수 영입을 위해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시장 마케팅 효과를 위한 이강인 영입 가능성이 유럽 현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강인과 포지션이 겹치는 가르나초의 이적설은 주목할 만한 상황이라는 평가입니다. 손흥민, 그리고 토트넘. 이 조합은 지난 수년간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익숙하고 또 강력한 연결고리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을 앞두고 이 익숙한 풍경에 조금은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의 새로운 사령탑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등장 때문입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떠나고 브렌트포드를 중위권 강팀으로 끌어올린 프랭크 감독이 지휘봉을 잡게 되면서 토트넘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바뀌면 전술이 바뀌고 전술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선수 구성과 역할도 달라지게 되죠. 문제는 이 변화의 중심에서 손흥민의 선발 포함 여부가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손흥민은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여름에도 한국에서 재활과 컨디셔닝을 병행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렸습니다. 기자들과 팬들은 움직임이 훨씬 가벼워졌다, 슈팅 감각이 살아났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프랭크 감독 역시 복귀 훈련을 직접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손흥민의 선발 포함 여부는 전적으로 감독과의 1대1 면담 이후 결정될 예정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팀의 주장으로 에이스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던 손흥민의 선발 보장이 새로운 감독 아래에서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프랭크 감독의 스타일을 아는 축구팬이라면 이 상황이 그리 낯설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팀의 에너지 레벨과 전술 수행 능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감독입니다. 단지 유명하다고 주장이기 때문에 선발로 내보내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는 누가 훈련장에서 더 잘 준비됐는가, 전술적으로 누가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가를 우선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서 볼 때 전성기 시절보다 다소 민첩성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 손흥민이 위험 지역에 놓인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프랭크 감독은 어떤 전술을 구상하고 있을까요? 현지 보도와 전문가 분석을 종합하면 가장 유력한 포메이션은 433혹은 4231입니다. 433의 경우 왼쪽 윙어에는 브레넌 존슨, 오른쪽에는 쿨루셉스키, 중앙 공격수는 리샬리송 혹은 새로운 영입 자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구성에서는 손흥민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흥민이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닙니다.
4231 포메이션으로 가면 상황이 달라지죠. 이 경우 손흥민은 좌측 공격형 미드필더나 원톱으로 기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지션 역시 치열한 경쟁 구도입니다. 브레넌 존스는 빠르게 성장 중이고 메디슨은 중앙과 측면을 모두 소화할 수 있으며 쿨루셉스키는 체력과 활동량 면에서 프랭크 감독의 성향에 잘 부합하는 선수입니다. 게다가 현지 언론은 프랭크 감독이 손흥민 없는 선발 라인업 구상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선수를 평등하게 보고 있다. 새로운 시즌,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곧 이름값만으로는 선발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물론 손흥민은 단순한 베테랑이 아닙니다. 그는 토트넘의 주장이고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정상급 윙어입니다. 그리고 프랭크 감독도 손흥민은 리더십과 집중력 면에서 팀의 큰 자산이다라고 말하며 그 존재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선발 여부는 몸 상태와 전술 적응력, 그리고 곧 있을 1대1 면담 결과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면담 이후 프랭크 감독은 7월 18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향후 구상과 주축 멤버 구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손흥민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팀의 주장으로 다시 한번 핵심 자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하며 입지를 다시 다져야 할 것인가. 그의 경험과 클래스를 믿는 팬들에게도 이번 시즌은 다소 낯선 긴장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손흥민, 이번 시즌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토트넘에서 선발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할 시점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7월 18일 기자회견 이후 발표될 실제 전술 구상과 손흥민의 입지 변화를 정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